몇 페이지까지 봤죠? 118페이지 보나? 118페이지 10번 안 봤죠? 9번은 안 보고 보지 말고. 자, 10번. 틀린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자는 10번 1번은 좀 전에 읽었고 어려운 거 아니고 읽어보시고 2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에는 원칙적으로 시험에 이런 말 안 나와요. 원칙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말들은 자꾸 자신이 없을 때 이런 말들 씁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이거 혹시 시비 걸리나? 시비 안 걸려요. 절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시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 칠학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정부 출연기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고, 계획관리적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획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모가 330만 미만인 경우에 하는다. 말들을 이상하게 써놨어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5번 공사완료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환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뭘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실시 계획을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네. 구역이 지정되고 실시 인가 신청을 3년 동안 안 하면 3년 된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가 돼버려요. 해제. 사업 못해 이제. 그럼 아까 구역 지정되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봤죠? 이거 그대로 놔둡니까? 이거 해제 환원됩니까?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고 이건 폐지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냥 놔둘 필요 없잖아. 도시개발사 못하니까. 개발계획이 1번이고 구역지정 2번입니다. 그쵸? 이렇게 3번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 안 한다고 해서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건 없잖아. 원래는. 개발구역이 있어야 구역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 있어요? 거꾸로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2년 안에 수립을 해야 돼요. 근데 2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된 다음날 구역 지정이 해제된 걸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여러 가지 기능을 조화시키는 그런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계획도 세우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럴 때는 5년입니다. 만약에 구역 면적이 500만이래요. 그럼 몇 년 동안 계획 세워주면 돼? 5년. 그냥 도시개발 구역이야. 그럼 계획을 세울 때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돼? 2년 안에 수립해야 되고 330만은 이제 5년. 그리고 이제 그럼 구역 정하고 계획을 세웠어. 그럼 이 실시 인가 신청 몇 년 안에 해야 되겠어요? 3년이죠. 이거 3년 안에 하라고 했잖아. 인가 받기 전에 절차가 끝나고 나서 3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고 3년이면 이렇게 끝나고 3년이겠죠. 어차피 시행자한테 주어진 시간은. 맞죠? 3년입니다. 구역이 면적이 330만이면 5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졌어요. 기반시설 설치기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돼? 집에 가서 뭘 쓰라고 했는데 내가? 몇 년? 1년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졌어. 먼저 구역부터. 계획 세우고 구역 정하는 것은 계획 때문에 구역이 해제될 수가 없잖아. 얘가 없으니까 아직.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운대. 몇 년 안에 하라고요? 2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졌어. 몇 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지원하는 사람 있어요? 네? 1년? 2년?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주민들이 입안 제한해서 몇 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혹시 알아요? 5년. 그쵸?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해서 5년.
예, 물론 그냥 기억력이 좋아서 5년 하는 분도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거 생각해서 5년이 추측이 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까먹지 않고 좋아요.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운대요. 몇 년 안에 세우라고? 2년. 안 그러면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근데 330만 나오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330만 미만인 경우에 하나다 이런 말은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시험에서 정하고 싶으면 330만 이상 할 때는 5년 된 다음 하든지. 그런데 문제 잘못된 게 있습니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라고 했죠? 여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 계획관리적에서는 이렇다 했는데 계획관리적이라고 해서 뭐 항상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 문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론 시험에 이렇게 엉터리 문제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사람 자기 머릿속에서만 계획관리적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가니까 2년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이 사람 혼자 생각이지 틀린 말이에요. 자, 지금 답을 4번을 했지만 여러분 취지는 알 수 있죠 지금? 자,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몇 년 안에 세워야 돼? 몇 년 안에 계획을 세워야 돼? 2년. 그렇지 않으면 2년 된 다음날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내가 뭐 보지 알고 이런 거 말 안 할 테니까 건너뛰는 것들은 지우세요. 자, 120페이지 12번.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이렇게만 맨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고 국장 나오면은 그것들은 찾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맨날 다 읽어줄 수 없어요. 그래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포인트가 뭔지 중요한 것만 자꾸 읽어주는 건지 시험에서 거의 물어보는 것만 나오는 거지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막 A, B, C, D 다 외우진 않는다 이 말이지. 자, 토지 분할, 토지의 합병은 허가사항 아닙니다. 토지를 자꾸 분할해서 소유자가 늘어나면 토지 소유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이 너무나 분산돼서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토지 분할은 허가사항입니다.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란 말도 없죠? 그냥 분할이 다 허가사항이에요. 혹시 공부 안 하면 그런 것들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거.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사업에 방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경작지 하는 것은 이게 물론 금방 뽑아오면 괜찮지만 그걸 오랫동안 놓아둬서 허가 없이 막 심은 다음에 나중에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경작지에 식재하는 것은 임시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야. 경작지라는 말이 없으면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한행이 아까 본 것처럼 부분 건축물 수자는 하나하나가 토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법에서는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것은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사항이 불가해요. 허가 신고조차 필요 없어. 그런데 여기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이 횡행하게 되면 사업의 이익을 또 잠탈하기 때문에 안 돼요. 토지 분할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용도 변경도 뭐가 돼요? 허가사항이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대수선이 있고 정비 사업은 대수선이 없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문제를 내거나 모의고사 내는데 정비구역에서 대수선이 허가사항이다 자꾸 되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용도 변경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 그럼 용도 변경은 여기도 써먹는 게 아니고 아까 구분 건축물 수요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라 본다 하는 것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한 군데 써먹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대수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그냥 글자를 외우는 건데 나중에 까먹어요. 그리고 안 나와 시험에서 중요한 건 나오면 내가 말해주지 나오면 근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야 돼. 자, 용도 변경 허가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을 쌓는데요. 사업에 방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간이 퇴비장 외울 필요 없고 농사에 이용되는 상시 사용하는 경미한 행위들, 경미한 건축물, 공작물은 허가를 안 받는구나 이런 정도로 짐작하면서 읽어주면 되겠어요. 13번 옳은 것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가설 건축물은 제한다인데 가설 건축물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 사람은 그냥 하면 안 돼. 뭘 해야 돼요? 나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다. 신고는 해야 돼요. 이제 30일인데 그 숫자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도시군 관리,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3개월이고, 이건 30일이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별로 중시 안 합니다. 허가를 꼭 받을 필요가 없다. 신고는 해야 된다. 그런 취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 분할은 허가지만, 합병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합병하면, 뭡니까? 뭐 이런지 잘 됐다고 칭찬해줘야 돼요. 동의자가 줄어드니까. 특별상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업 시행자 의견은 들어요. 사업 시행자 의견.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어디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경작지 식재 허가. 14번은 보지 말고 15번도 문제가 좀 이상한데 정비구역으로 이거 어저께 제가 다른 학원에서 그냥 했는데 무심코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우세요. 이런 어거지 같은 문제를 냈는지 혹시 이 동영상으로 어제 강의한 학원에서 촬영이 안 돼서 여기 거를 줄 건데 혹시 보고 있는 원조 학생들은 어제 했지만 지우세요. 자, 16번.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옳은 것은 자, 누가 사업 시행자입니까? 그럼 토지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무슨 지구래요? 취락지구.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도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밑에 나올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연상하고서 푸는 게 아니고 빨리 지문을 보면 되고 시험 볼 때는 1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의 면적이 20만인 경우여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농림지역, 즉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인 것이 원칙인데 취락지구는 그러한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뒷드라미 경우는 녹관농자에서는 거꾸로 갈 수가 있다. 틀렸네 2번도. 3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토지면적 3분의 2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총수 그리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국가였기 때문에 없어요. 4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에 해당 구역은 도시적과 지구단위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네. 생략.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1, 2, 3, 4 보고 답은 몇 번이요? 1번. 17번 지워버리고 123페이지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한번 쭉 볼까요? 이거 누가 수립해요? 개발계? 누가 수립해 이거?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해줘요? 이거 누가 지정해줘요? 지정권자 간다고. 좀 전에 김밥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지정권자가 했다고. 지정권자가. 오늘은 지정권자 무조건. 내일은 시장군수고. 시행자 누가 정해요? 지정권자. 이거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사업할 때는 인가받아도 되겠죠? 지가 하는 거니까. 준공사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사업을 했을 때는 준공사 안 받겠네요. 그죠? 공사완료, 공고, 지정권자 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줄 안 물어봐요, 이제. 자, 수용 방식을 해볼게요. 수용 방식.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원형지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돼. 그리고 수용 방식은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토지를 공급한다고 했죠? 그럼 공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급 계획이 있어야 돼. 공급 계획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 환지할 때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돼요? 환지계획. 이거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환청 그랬어요. 얘만 환청이에요. 시장군수, 구청장, 환청. 환청이라고 하니까 잘 안 들려요? 뭐 환청처럼 다 까먹었어요, 맨날? 청시만 하든지 환청하든지. 요거는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 다른 건 다 두고 지정권자. 물론 이 도시개발 사업에 쓰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발행할 수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발행해. 시도지사가 도시 거꾸로 해서 누가 발행해?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됐어요? 행장 승인 받아야 지정권자가 아니고 지자체 예산이니까. 여기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이제 지정권자가 다 감시 감독하고 인가를 해주는 거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게 한 지자체 예산이고 예산. 여기 있는 채권은 이제 토지를 수용하면서 매수대금, 그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고. 이건 무슨 채권 이름이? 토지로 갚는다 해서 토지상환 채권이고. 여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충당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도시개발 채권이 나오는 거고. 주택으로 갚는 채권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토지로 갚으니까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채권 해도 되는데 회사가 발행하니까 주택상환 채권 아니고 주택상환 회사 채권에서 줄여서 회사가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채, 주택상환 사채, 주택상환 채권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돼. 회사채. 근데 이 사를 꼭 집어내야 돼. 왜? 누가 발행하는가? 이것 때문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뜨문뜨문 것들을 또 특강 때 정리도 하고 또 하반기 때도 이제 이런 것들 모아서도 정리하고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아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쭉 해야지 안 까먹지. 또 나올 때 여기서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구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구나. 이렇게 하고는 또 까먹어요 이제. 왜냐면 양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양이 많아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의 건설은 공공시설은 누가 잘 만들어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국지공출방, 공공시행자가 잘 만들죠? 걔네들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계속 공부하는 거지 또 뭘 위탁하는가 또 물어보면 그건 이제 감각적으로 여러분 풀고 마는 거예요.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평소에.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로 하고 싶대요.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한다. 원칙적으로 이 말 빼도 맞는 말이에요. 책을 쓴 사람이 지금 법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안 바뀌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자꾸. 원칙적으로. 빼도 상관없어. 그럼 민법 문제 낼 때마다 맨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이 말 맨날 집어내야 돼. 그러면은 언제 맨날 항상 집어내야 돼. 임의 규정에서 이제 그런 말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모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누가 잘해요?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데 이때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포인트가 아니고 누가 얘네한테 대행할 수 있다? 복지공출방,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주택의 분양, 설계,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토지소유 안 돼.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만 할 수 있어요. 그거만 기억하는, 그거는 나오면 여러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벌려놓으면 뭘 물어볼 때 못 찾아요,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되니까. 4번, 3번, 5번.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를 하고 싶어요. 국고지를 제외하고 동의받아야 돼요? 포함해서 동의받아야 돼요? 포함해서, 국고지를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건 지자체가 시행한데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뭐 이 사람은 이런 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해요. 문장이 엉성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것들이 다 포인트가 맞게 나와져 있어.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뭘 한꺼번에 공부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시험에 안 물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다고.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작년에 나왔는데 지워도 됩니다. 제가 항상 공공기관 할 때 뭐라고요? 한국 무슨 공사 그러잖아. 나랑 호흡한 사람은 한국 무슨 공사는 다 할 수 있는데 2번은 한국 무슨 공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필요 없어. 한국 공사가 아니잖아 얘는.
아, 아니구나. 찾을 수 있는 건지. 또 나오진 않을 거고, 이제. 자, 다음에 125페이지 5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오지만, 이제 공부니까 한번 풀게요. 자, 시행자 변경은 몇 년 동안 뭘 안 했어요? 1년부터 해야죠. 몇 년 동안 사업에 착수 안 했어요? 그게 2년이에요. 사업에 착수하는 거. 맨 뒤에 하는 거. 이건 시행자 변경이고, 전부안지인데 시행자를 아예 처음부터 공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정했다가 바꾸는 게 변경이고, 처음부터 공공이 하면 변경이 아니지. 처음부터 공공을 정한 거지. 두 개 다르지만, 여러분들 두 개 다른 걸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자, 공공을 시행할 시행자로 할 수 있는 거, 얼마가 동의했어요? 2번을 동의한. 몇 년 동안 뭘 안 했어? 1년, 몇 년 동안에 뭘 안 했는가는 기억 안 해도 1년이야. 근데 다른 거 하면 기억할 수 있겠어요, 혹시서. 도시개발, 전부안지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 1년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몇 년 동안 안 했어? 1년. 또 몇 년 동안 했어? 1년. 마지막으로 몇 년 동안 사업에 착수 안 했어? 2년. 찾아오자고요.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후에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사업 착수 2년이니까 맞네요. 그쵸? 자, 맨 밑에 비읍 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대요. 기억하려고 하지도 말고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서투른 애들이 강의답지고 실시계 인가 신청을 다른 말로 바꿉니다. 그럼 공부도 안 되고 못 찾고 강의한 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기억 비용은 바꿀 수 있죠. 지금 볼까?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때 또 리얼 실시 인가가 취소했대. 안 한 거나 똑같잖아. 그럼. 그쵸? 그럼 변경할 수 있겠네. 그리고 미음 뭐야? 시행자가 부도 파탄으로 사업하기 어렵대.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수준에 나온 것들은 답이 아닙니다. 보지 마세요. 안 봐세요. 자. 이유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하지 않았대. 이것도 바꾸는 거 맞죠? 넓은이 바꾸는 거죠? 시행자를 공공시행자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섞어서 안 내 시험에서 그 두 개를 골라내라고 안 한다고요. 자, 기억과 비음만 보고 넘어갑니다. 2번은 전부안지 방식인데 처음부터 공공시행하는 거고 기억과 비읍은 시행자를 정해놨다가 나중에 바꾸는 거고 근데 이렇게 섞어놓고 골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그건 못 찾아. 다른 사람. 이거 책 쓴 사람한테 골라면 못 찾아. 그런 걸 잘 모르는 애가 이런 책을 쓰는 거야 지금. 법전을 보면서. 자, 기억과 비읍만 보고 넘어가고 126페이지 6번 전부안지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지 않고 지자체나 한국공사나 지방공사 하겠대요. 왜 그래? 2분의 1, 2분의 1 동의했대. 공공시설 정비와 같이 사업을 하겠대. 몇 년 동안 뭘 안 했어요? 1년 동안 뭘 안 했대. 그거 찾아보자고 이제. 1번 지자체 등은 지자체, 토지특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국가를 말하는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 자 지금 2분의 1, 1년 이런 거 계속 물어보다가 한 번씩 어렵게 될 때가 나와 이제. 그럼 여기 있는 것을 다른 걸 물어봐 이제. 어떤 사람을 확인하는데 맨날 얼굴만 공부를 했어.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있고, 이 사람은 머리가 길고, 이 사람은 눈이 동그랗고, 이 사람은 코가 크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사람 알아봤는데 갑자기 누구는 손이 큰 사람 누굽니까? 물어봐. 못 찬다고. 하도 많은 사람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본단 말이야. 이것만.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1년 이것만 봤는데 이제 그럴 때는 뭐 한다? 공공시행한다. 이렇게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공시행 국가는 안 들어가 있거든. 근데 작년인가 30일인가는 어렵게 할 때는 막 그런 걸 바꾼단 말이에요. 갑자기. 조금만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신발을 크게 신는 사람 누굽니까? 나이키 누가 신었습니까? 물어본다. 못 찾지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그거 나올까 봐서 요거도 공부하고 손도 공부하고 신발도 공부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요것만 공부하는 거야. 이걸로 찾아야 돼. 다음 만났을 때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신발까지 보면 요걸 이제 얼굴 잊어먹었지.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안 들어가는데 국가를 들어가 틀리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그걸 낸 거야. 나는 절대 그걸 안 내요. 안 나오니까 그랬어요. 1번은 보지 말고 공공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고 넘어가는 거야 이제. 자, 2번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혹시 한다면 이걸 한 번 더 하는 거야. 어렵지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동의를 받으라 하면 국공유지관리청은
공공시행에 동의를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민간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너무 무시당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빼고 사유 토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2분의 1, 2분의 1. 어렵지만. 그럼 그 말이 어려우면 2분의 1만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3번.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했다.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내용이 시행자 지정 신청했는데 위법 부당하다. 신청했는데 위법 부당하면 신청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신청을 하라고 했어 1년 안에. 근데 신청을 하긴 했는데 위법 부당하대. 그럼 신청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여러분들 8월에 원서 접수 해야 돼요. 시험 보려고 그러면. 근데 원서 접수가 부당해. 그럼 시험 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뭐.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위법 부당하다. 부도 파산이 났다. 목적 달성 못한다. 이러면 뭔가 변화가 있다.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좀 가끔 나오는 답은 아닙니다. 자, 몇 년? 1년. 6개월 아닙니다. 연장은 6개월 해줄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바꾸는 건 6개월 갖고 안 돼요. 1년. 이건 뭐야? 5번은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싶대. 아까 그림 한번 그렸었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년, 2분의 1, 2분의 1, 1년, 1년. 2년 나오면 뭐예요? 2년? 이제 시행자 변경으로 나올지 공공시행자 지정으로 나올지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 거 다 기억 못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사업 착수 몇 년? 사업 착수. 그래 어려운데 이거를 뭐 또 무슨 국가가 들어가는 막 다 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시행자 변경에 관한 것과 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을 또 섞어놓고 고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번.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또 왜 또 김밥을 누구한테 먹었어요? 지정권자가 줬잖아. 좀 그랬잖아. 일부러.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한 입 드시라고 가져온 거지만 지정권자만 계속 생각. 지정권자. 환지계획만 구청장이고. 그래서 여기 조합 설립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받아야 돼. 조합은 내가 안 써놨네. 조합. 누구한테? 요거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돼. 그래서 틀렸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한다. 맞네요. 2번은 맞네요. 조합 설립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그 사람 의사표시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봐요. 이제 동의를 한 걸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동의한 사람도 철회할 수 있죠. 언제까지? 전까지. 그러니까 이 양수한 사람도 조합 설립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이 임원이 될 수 없다. 네, 이것도 틀린 게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15년 금고형 받았대. 2년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료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 소재지 변경 줄였더니 소변이네. 소변. 큰 건 모르겠지만 소변 정도까지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소변은 뭐 하면 돼? 신고. 소재지 변경이나 명칭 변경은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고사항입니다. 쭉 넘어가서 128페이지 10번 볼게요. 10번.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필지수만큼 토지 소유를 본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A 필지가 가불병, B 필지도 가불병. 이럴 때는 한 명. 똑같으니까 구성원이. 동의다수 산정 방법할 때 토지를 공유하는 자가 구분 소유자래요. 한 명만 동의자로 봅니까? 아니면 각각. 조합 설립가를 신청해서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가 신청 전에는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다 전까지 해야 되는 건데 정비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동의하고 30일이 지나면 철회를 못해요. 30일이 안 됐는데
창립총회가 개최된 후에도 처리를 못해요. 물론 창립총회가 개최됐지만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계하는 변경이라든가 부담금의 내역이 바뀌었다라든가 이럴 때는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언제까지? 전까지가 100점 그랬습니다. 저당권을 행사할 때 물상대를 행사하려면 언제까지 합류해야 돼요? 전까지.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 앞에는 말 바꾸지 않으니까.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고지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한다. 이 사람도 토지 수요예요. 국가나 안동시도 한 명의 토지 수요합니다. 약간 뺏어갈 때는 빼야 되지. 뺏어갈 때. 걔네들이 뺏어가기 위해서 포함시켜 다 뺏어갈 거니까. 그래서 공공시행할 때. 공공시행할 때는 국고지를 빼고 2분의 1, 토지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 거고. 자, 국고지를 5번은 어제는 설명했지만 원주에서는 이게 또 나올 말은 아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보지 말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나올 말도 아니고 어려우니까 빼고. 11번 틀린 것은 정비법은 100정입니다.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둬야 돼요. 도시활법은 50명인데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니까 100명일 때 둘 수 있죠? 여기는 이제 100명의 경우 둘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조합설 인가를 받은 후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는 공고 방법,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소변도 신고였고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판명되면 다음날 자격을 상실한다. 이게 지워버립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마땅하지 못해요. 정비법에는 정비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 퇴임한다 돼 있어요. 만약에 갑이라는 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12시에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졌어. 그럼 이제 민법에서도 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 우리 공법에서도 임원 자격 상실합니다. 도시활법은 다음날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고 정비법은 당연 퇴임한다 돼 있어. 뭐가 맞는 말이겠어요? 다음날 퇴직해야 되겠어? 당연 퇴직해야 돼.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러면 만약에 조시활법처럼 다음날 그러면 오늘 밤까지는 얘가 허저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법에 그래 돼 있어. 이거 고쳐져야 돼요. 분명히. 이런 경우 때문에 일이 지금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법을 놔두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일이 있든 않든 간에 이건 바꿔줘야 되죠. 분명히.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출제하는 사람은 다음날 이런 말 나오면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출제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러면 둘 다 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퇴직하는 정비법을 공부하자. 실제 시험은 이거 나왔지만 그동안 그냥 지식 있고 상식 있는 법 지식 있는 그 출제형 같으면 법에 잘못된 부분을 내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 이거 암기하는 거 한번 내보자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 법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 제대로 갖추지 않고 출제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는 거 아니야. 다음날 아는가 물어보자 하면서. 잘못된 거지. 이거. 잘못된 거 법조문을 내는 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고. 시험에 한번 나오니까 또 이제 이런 모의고사나 이런 책에 자꾸 넣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정비법 하면 당연퇴직한다. 이걸 또 집어넣어 거기다가 이제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가 다음날 뭐가 이런 설명도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당연퇴직한다 이렇게 그냥 보세요. 도시활법이 정비법이 왜냐하면 지금은 출제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그 사람들이 뭐 실력이 떨어진다 보다 공법에 대한 실력은 떨어졌어. 그 사람들이 다른 지식은 많은 전문가이지만 공법에 대해. 근데 지금은 연구가 좀 많이 돼서 출제하는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높아졌어요. 공법에서 다른 거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야. 나보다 뭐 비교할 수 없죠. 높지만 공법에서는 떨어졌는데 지금 다 올라갔어요. 이제 조합에 대해서 도시활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있는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활 조합이라고 이름을 썼지만 이게 어떤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있는 조합은 법인격을 가진 경우가 있죠. 법인격을 가졌고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 성립하고 사단법인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에도 조합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합에 대해서 조합이 시행 5번은 지우고요. 다음에 130페이지 13번 총회 의결 사항을 좀 조합원이 몇 명이서 할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고 했죠? 50명. 이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정비법은 그 양이 많고 도시활법은 5개를 못해요. 그 도시활법만 공부를 합니다. 여기를 봐요. 개발 계획이 있고 실시 계획이 있고 조합이기 때문에 수용과 상관없으니까 공급 계획은 안 들어가요. 무슨 계획이 있겠어? 환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요건 할 수 있어요. 대의원회가. 이거 남의 손에 맡기면 돼, 안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조합원인데 맡기면 돼, 안 돼, 남한테. 안 되지. 이거 땅을 내가 무슨 땅을 받는가가 이건데 환지가. 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아파트를 받는가인데 그럼 대의원들이 지멋대로 결정하면 돼, 안 돼?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은 대의원회가 대신 결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할 수 있다? 실시계획만 할 수 있어요. 실시계획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리고 조합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나라로 치면 헌법이에요. 조합에는 임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라로 치면 대통령. 조합을 합병하거나 해산하는 거. 나라로 치면 합병이나 나라 없애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해야 돼?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대의원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만 딸랑 외우면 안 되고 항상 나올 때 5개를 한꺼번에 다 해서 뭐 어느 순간 이게 되면 그때는 안 외워도 되고 저 뒤로 쳐놔도 시험장에 기억할 수 있어요. 이제.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를? 전까지 해야 돼요. 후회하면 안 돼. 이제. 1, 2, 4, 5를 보는 게 아니고 3번을 봤더니 환지 계획이네요. 이걸 고양이한테 맡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시 계획만 돼요. 1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권자는 여기 정관 이런 말 했는데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걔네들이 만든 기본적인 규칙, 자치법규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직을 갖춘 게 아니고 갑을 병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하나의 계약을 약속을 해서 어떻게 결정은 어떻게 하고 또 이익 배분은 어떻게 하고 이거 정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얘네 정했습니다. 그건 규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법의 조합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규약이라고 하고 이런 데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법을 정비를 안 해서 지금도 규약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본 원칙은 법인격을 가진 조직이 만든 자치법규를 뭐라고 해요? 정관.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냥 자치법을 만들었어. 자기들끼리 적용되는 자치법규를 만들었어. 그러면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약.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이와 관련된 것을 만들면 시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아까 지자체라든가 또는 공사가 전부환지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거기에 있는 토지 환지하는 내용 같은 것들은 정해놓으면 그게 뭐야? 시행규정이 되는 시행규정. 자, 1번.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럴 때는 사업 시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가 있다. 이제 조합이 아닐 때 만든 그런 규칙, 계약, 협약을 규약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만들면 정관, 시장군사나 공사가 만들면 시행규정. 정비법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결하면 됩니다.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를 할 때 2번에 있네. 시행하려고 할 때와 공공사업 시행자가 환지 사업을 할 때는 뭐 전부든 일부든 간에 사업할 때는 무엇을 작성한다?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되고
시행 규정을 작성한 경우에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일 때는 시행 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 무시. 그다음에 시행자는 도시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는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업무를 국가나 지자체, 대통령이 호소하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세 위탁할 수 있다. 공유선 매립이나 공항,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선수죠. 선수한테 맡길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해야지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그 말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 어디서 공부했는가를 몰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자체를 몰라요.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의 모든 시행자는 시험에서 모든 이런 거 집어넣지 않아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독도를 일본 회사에 신탁을 하면 돼야 돼.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국지공출방은 신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돼.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해야 돼요. 소유권을 가지고. 그래서 뭐든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 국가나 지자체나 아니면 한국 무슨 공사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도 동의요건을 설명하는데 틀린 것은 전부안지 이건 종합 문제이기도 한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전부안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싶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빼고 면적 2분의 총수 2분을 동의를 받았다. 2번 전부안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의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및 저건 또 왜 집어넣었어? 어쨌든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맞고 3번은 뭐야?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싶대요. 이거는 머릿수는 상관없고 그냥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3번이 틀렸나 그래서? 4번 조합설 인가를 받고 싶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머릿수와 단순 머릿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동의받는 게 아니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구조를 한번 다 똑같이 나온 것들은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132페이지 2번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실시계획에 뭐가 포함돼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가 있어야 돼?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용이,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이게 하는 거니까.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일종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포함한 잘 봐요.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가 됐어.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지역의 토지는 무엇에 따라 행위를 잡아받게 돼? 이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군 관리에 따라 행위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과 과거의 도시군 관리계획이 서로 내용이 상충하고 있어. 그럼 뭐가 우선해야 돼요?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군 관리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게 옛날 거고 이게 새 거니까 이걸 바뀌는 겁니다. 팀이 대등할 때는 옛날 거가 우선합니까? 새 거가 우선합니까? 새가 우선하죠. 이건 이제 새로 만든 것이 상위 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그건 효력이 없겠지만 이제 대등한 힘을 가지고선 새로 만든 것이 우선합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답으로 최근에 처리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그 전에 내가 맨날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험에 나와서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그냥 듣고만 넘어가도 되겠어. 여기서도 우리가 3년을 연상할 수 있겠네. 구역 지정하고 몇 년 안에 실시계획을 수립 고시하라고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지면 몇 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돼? 3년. 이거 같네. 여기 들어가 있잖아 지금.
2번 국장이 지정권자이면 실시를 인가할 때 시도의사, 시도의사 대도시장 의견 듣고 시도의사는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 듣고 이런 잘 안 나오는 편이고 실식을 인가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뭐뭐뭐 하는 것들이 의제가 된다 했죠? 그 뭐뭐뭐를 외우라고 했어요?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외우지 말고 뭐뭐뭐 받은 것으로 본다, 맞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면 2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말고 15일짜리, 20일짜리, 30일짜리가 있는데 하나만 합시다. 입직의 최소 구역을 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제일 짧은 거고 그건 한번 봅시다. 다른 건 보지 말고 우리 법에 법마다 15일, 20일, 30일 막 각각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보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은 그냥 운에 맡기는 공부고 나올 만한 거 잘 정리해서 확실하게 기억해서 시험을 봐야 되지 뭐 나올지 말지 모르니까 다 보고 눈에 혹시 띄면은 대충 해서 얘인가 하다가 한번 걸리면 막 주고 안 걸리면 못 맞추면 안 되고 입직의 최소구역 며칠 이내 행정기관이 협의에 응해야 돼요? 10일 4번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실시 인가를 받고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사업 면적 5% 이내에서 축소할 때는 우리 개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다른 데서 좀 뭡니까?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공익적인 사업에서는 10% 이내에 나오면 전부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굉장히 많이 말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 기억하겠습니까? 20% 이내로 변경할 때 생략해도 된다. 이것도 맞는 걸로 해도 된다. 맞는 걸로 해도 돼요. 근데 작년에 드디어 나왔어요. 20% 이내 생략해도 된다와 뭐뭐뭐 받은 것으로 본다. 두 개가 나왔어요. 요거는 맞고 요거는 아닌 경우인데 거의 맞다. 그건 다 맞다고 해서 외우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틀리게 하면 뭐 그건 틀리는 거고 이건 맞고 이건 틀려도 있었어요. 20% 이내도 만약 단독 나오면 답이 안 보이면 20% 이내 뭐 생략할 수 있다. 맞다 하라고요. 맞다. 10% 이내 이건 맞다고 하세요. 근데 어떤 거는 5%만 생략해도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내면 틀리면 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10,000개쯤 되거든요. 하려고 그러면 10,000개 외울래요? 이렇게 할래요? 3년에 2번씩 나와요. 시험에 생략하는 거라. 소재지 변경도 거기에 하나 들어가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설명하고 넘어가고 숫자 같은 것들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5%를 10%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때가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게 많이 내가 유명하지 않은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출제한 애들이 내 강의 들으면 이거 이제 이놈 틀려야 되겠다. 10%를 5%를 10% 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거 생략할 수 있다. 맞다. 몇 번 질문이었어, 그게? 4번. 5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는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될 때 도시군 관리기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3번. 틀린 것은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뭘 포함시켜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사업비인지 뭔지 앞에 볼 것도 없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시킨대요. 인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인가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군수 의견을 드려야 되고요. 4번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등이 포함되고 강의 잘 안 하는 부분이죠. 2번이 답이 됐네. 3번 아까 말이고. 이렇게 답으로 딱 이것만 가지고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꽤 많아요, 그게. 4번. 근데 이걸 가지고 5%, 3%다 외운 사람은 오히려 틀립니다. 어디가 5고 어디가 10인가를 기억이 안 나.
또 증가인지 감액인지 증감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단순화 시켜봅시다 한 거고요. 자, 수용 사용 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이 필요하대요.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하고 싶대.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수용 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킨다. 또는 공공시설을 정비한다. 무슨 방식? 여기 이제 형질 변경, 토지의 분합, 부획의 변경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볼 것도 없어요. 효용을 증진시키고 싶대.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물론 수용 방식도 효용을 늘어나요. 근데 걔네들의 목적은 그냥 개별적인 토지 효용이 아니고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할 때가 수용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울린다 이 말이지.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뭐예요? 환지 방식. 공공시설을 정비할 필요할 때 이때도 환지 방식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공공시설을 정비할 때는 전반지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사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좀 전에 한 게 아니고 저번 시간에 하는 거를 좀 전에 했다. 미안합니다. 한참 지난 건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는데 다음에 토지 교환을 4번은 지어버려. 무슨 원주민 재정착 이런 게 왜 나와? 지금 뭐 소설을 쓰고 있나? 이 사람 그러니까 법에 없는 말들을 이렇게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너무 세면 뭐 수용할 수도 있겠지. 꼭 필요하면.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환지로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사업 시행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줬다가 뺏어가면 돼야 안 돼요? 뺏어갔다 주는 건 돼야 안 돼요? 앞에 공공시행자인지 모든 시행자인지 그거 보지 말고 그걸 바꿔내면 그 틀리는 겁니다. 무조건 틀리면 되고. 자, 이제 1번 수용 방식을 환지로 한다. 바꿀 수 있죠? 따라가 뺏어갔다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환지를 수용으로. 니은 안 되네요. 디귿 환지를 수용으로 안 돼. 리을 수용을 혼용으로. 수용을 혼용을 하는 것은 다 뺏어갔다 일부는 주는 거잖아요.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은 되겠네요. 6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도시개발 사업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고 수용이나 사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한다. 맞아요? 들렸죠? 자, 수용이나 사용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이나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목이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맞아요? 그렇죠. 환지 방식이죠. 당해 도시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무슨 방식이 원칙이다? 수용 방식. 수용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걸 구분해서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을 분할 혼용 방식.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뒤섞여 있는 것을 미분할 혼용 방식. 맞는 거 몇 개가는 여러분들 개수 세보시고. 자, 136페이지 1번. 자, 1번, 2번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3번까지 보고 10분 쉴게요.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획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 집단적인 조성한데 무슨 방식? 수용.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말은 안 내는데 너무 뻔한 말이니까 민간 수용자가 이렇게도 안 내요. 토지 소유자인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냅니다. 민간 수용자라는 말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서 토지 소유자인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에 해당되는 자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맞네요. 근데 틀리게 낼 겁니다. 한국 무슨 공사는 또는 이제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공신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수용하려면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틀리게 낼 거예요.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익사업법. 다른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고시, 사업시행계획 고시, 사업계획 승인이 실시계획 사업인정 고시인데 도시개발법만 유독 별나게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무엇 고시?
세부 목록 고시하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세부 목록.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뭐가 있을 때? 세부 목록 고시. 3번.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시려고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냥 쓰라고 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부 목록 고시 한 번 말씀을 더 하시길래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고 여기서 열심히 2번 하시는 줄 알았어. 수용, 사용 옳은 것은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조합 포함을. 조합은 전부 안지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답으로 처리하려면 괄호 밖에 끄집어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공법에서 볼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나 있다면 연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알려줘. 괄호에다가. 그거는 계산하고. 요즘 안 나오니까 그것조차도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데, 아니 그리고 답을 처리할 걸 괄호에다 왜 넣어요? 괄호 밖에 빼가지고 해야지 이걸. 아까 답도 필요 없는 거는 안 봐도 되는 거는 밖에 빼놓더니 봐야 될 것은 괄호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실제 시험 볼 때 괄호를 볼 필요 없습니다. 괄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다. 뭐 이런 말 들어가 있거나 이래요. 이제 지방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수용할 수 있다. 틀렸죠? 1번도 틀렸고 2번 틀렸고. 수용 방식의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에 전부 지급하면 안 돼요. 특히니까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로 갚아줄게요 하는 채권이 뭐예요? 토지 상환 채권. 주택으로 갚을게요 하면 발행하는 회사채가 뭐예요? 주택 상환 사채. 도시개발 사업에서 필요한 공적 자금을 모집합니다. 이게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매수세금의 얼마? 일부. 일부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여기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를 토지를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기이다. 일부는 그 두 군데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일부.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맞아요, 틀려요? 무기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에만 있어야 됩니다. 도시에만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건 또 엉뚱한 걸 집어넣었네. 이렇게까지 또 멀리 가진 않아요. 실시의 고시로 하게 되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는 또 상관도 없죠. 이렇게 뭐 전혀 내지 말란 법 없겠지만 이렇게 자꾸 이상한 뚱딴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자꾸 또 말을 여러 가지 막 바꾸게 돼. 뭐가 있을 때 고시로 본다? 세목록 고시. 정신건강에 안전을 위해서 몇 분을 쉬어야 돼요? 10분을 쉬겠습니다.